안녕하세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가 이번에 좀 깊이 파고든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서민금융의 그늘진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 원까지 늘렸다고 발표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로는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출 사막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기사를 바탕으로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금융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쉽게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정부가 햇살론 뱅크나 햇살론 15, 또 새희망 홀씨 같은 상품들 이런 걸 늘리고 서민금융 이따 플랫폼 만들어서 신청도 좀 편하게 했다고 하죠. 인터넷 은행들도 뭐 중저신용자,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 대출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지원 창구가 넓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아주 뚜렷해요. 이런 정책 상품들조차도 일정 소득이나 신용 등급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아, 기준이 있군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던가 아니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하면서 신용 등급 하위 20% 같은 그런 조건들이요. 이러니까 정말 한 푼이 아쉬운 최취약계층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원 규모는 커졌는데 정작 그 문턱은 여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희 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세 그룹 정도의 어려움을 조명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먼저 중저신용자분들, 그러니까 신용평점 하위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일단 낮은 신용 점수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나마 있는 상품들도 한도가 너무 부족한 거죠. 한도가요? 네. 예를 들어 햇살론 15가 최대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급한 불 끄기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게다가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그 보유재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 넘으면 대출 불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빚 때문에 힘든 분들은 또 이 조건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상황이라니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더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나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그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고요? 훨씬 더 막막하죠. 개인회생 중이라는 건 사실상 최저 생계비를 뺀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러니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더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거의 모든 대출기를 막아버립니다. 유일한 창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이라는 건데요. 아, 그게 있긴 하군요. 네, 근데 이것도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하고 그래야 최대 한 70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어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이걸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길이 그냥 꽉 막혀버린 셈이에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셈이군요.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소상공인분들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신 분들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록에 남게 됩니다. 특히 원금까지 감면받은 경우에는 공공정보로 등록되기도 하고요. 공공정보요? 그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러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좀 확장하려고 할 때 은행 문턱 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빚 부담은 좀 덜었을지 몰라도 정작 다시 일어설 그 종잣돈, 그 사업 자금을 구할 길이 막막해지는 참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각자의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그 울타리 밖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모두 이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그야말로 별도의 맞춤형 자금 시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존 제도를 조금 손보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맞춤형 자금 시장이요? 네. 신용등급이나 소득 같은 기존 잣대와는 좀 별개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금융안전망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나오고 있죠. 저희 기사에서도 다뤘지만 개인 회생자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를 지금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늘리자거나 네, 그런 제안도 있고요.
또 새출발 기금 이용하신 분들 전용으로 사업 자금을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저 신용자를 위한 소액 대출 한도도 지금 1,400만 원인데 이걸 한 3천만 원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지원을 단순히 그냥 시혜나 복지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로 본다. 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결국 내수 진작으로도 이어지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는 정부의 대대적인 서민 금융 확대 정책, 그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대출 절벽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필요한 해법까지 한번 짚어갔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조건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포용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포용적 금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의 정책 틀을 넘어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꼭 필요한 담비 같은 자금이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고민을 더 깊게 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였습니다.